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 125주 연속 하락. 이 정도면 신기록 맞나요? 네, 신기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2년 정도 조정 대상 지역,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규제 지역에 묶여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규제 없어요. 규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주 연속 하락.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률로 0.05% 하락 진행 중이고요. 잘 나가던 수도권이 보합에서 약보합권까지도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부산보다 더 많이 떨어진 대구는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형국. 그 외에도 상당수 지역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마이너스 아닌 지역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형국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지수 아마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대출 막히자 부자들만 신났다. 서민들만 골탕 먹는다. 빨리 대출을 풀어라. 집 좀 사구로. 건설사와 관계가 있는 SBS. 태영건설. 이러합니다. 대출 막혀서 집값 싸지니까 서민들 오히려 매수를 실거주 매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실거주 매수 오히려 한층 더 가까워지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분명 그런 또 좋은 시간들이 오는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수록 누군가는 또 기회를 얻고 그게 자본시장의 순환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레버리지 쓰고 자산 부풀리고 이거 계속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돈병철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해드렸나요? 돈병철 어느 지역인가요? 이병철 한창 농지 많이 사가지고 할 때 있었죠. 경남 지역에 어딘가요? 김해평야 땅을 거의 다 사들였다고 했었나요? 돈병철이 은행에서 계속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돈 계속 빌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은행에서 그때 중일 전쟁이 격화되고 이럴 무렵이었던가? 아무튼 빚 갚아라.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이거 돈병철도 못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빚 많이 냈던 사람이 무너지고 나면은 또 여기 살던 세입자가 또 집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집수로 재미 봐가지고 또 욕심내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꼬꾸라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계속 순환되었던 거거든요. 니 망해라. 다른 사람도 무주택자도 집 좀 사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런 순환되어 가는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준비하셔라. 그리고 또 기회는 주지 자본시장이 또 지 혼자 내빼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요. 이렇게 비꼬는 댓글들이 있어요. 정거 좀 뚫으면 사라 할 건가요? 전 사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이 50대인데 주담대 30년 내가지고 어차피 대출 다 갚을 거 아니야? 근데 집이 마음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에요. 괜히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빚은 빚대로 대출 많이 내가지고 30년 퇴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대들 제 영상 주 시청자층이 50대입니다. 50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세 더 많으신 분들 더 젊은 계층도 있지만 요 허리 라인 우리나라 중연령 45세 자 요 정도 그래서 빚내서 막 살아. 지금 조금 한 5억, 6억, 7억 하는 아파트들 가격 한 1년 반 동안 10%, 2년 동안 한 10% 올랐다. 이거 봐라. 이 잘 나가잖아. 또 빚내서 살아. 내 돈은 3억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대구에 한 사례를 가져가 봤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 건 아는데요. 제가 사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10년차, 15년차 아파트 3.3억이면 삽니다. 바로 옆에 길 건너편 아니고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 최저 분양가 저층 5.7억에서 6.3억까지 가격이 거의 2배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요 정도 해갖고 살고 조금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은 좀 은행 이자도 좀 뽑아 먹고 채권도 투자해보고
뭐 안정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더라. 무리하게 욕심내가 빚내가지고 삶이 너무 팍팍해지는 거, 그런 모습을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라고 붙이기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장사꾼이었으면은 제가 부동산에 뭐 업을 뭐 하면서 영위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많이 순환시키고 비싼 집 소개해줘가지고 돈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저도 여기 같이 펌프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저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현실적으로 꼭 이게 막 뭐 부동산에 올인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삶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 자, 또 다른 거 약간만 이야기해 볼게요. 환율이 1,400원을 자꾸 녹화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환율은 10% 올랐습니다. 물가 한 10% 오르겠네. 근데 유가는 또 1년 전 대비 또 한 10% 떨어졌습니다. 두 개가 그래도 나란히 쌤쌤이를 이루고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유가가 갑자기 치솟는다는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우리들은 조금 더 고달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달러 예금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낮더라. 그냥 뭐 어느 정도 다 해지 차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그러면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최소 외환 보유액은 1,500달러는 있어야 된다. 3개월 동안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100억 달러. 한 5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 있어. 진짜 여유가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보유 비중의 80% 정도가 채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 3천억 이상은 채권을 사였기 때문에 묶인 돈이다. 묶인 돈이다. 실제 가용한 것은 당장 가용한 것은 뭐 1,000억 달러를 조금 넘어선다. 뭐 1,2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외환 보유액이 딱히 넉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방어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녹아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대충 뭐 2천조 조금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뛰어넘어 버렸다. 요 지금 뭐 이놈의 포모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자꾸 보고 있으면은 누구 잘 되고 있는 거 자꾸 보고 있으면은 야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본 셈 치고 그냥 삽니다. 재미로 계속 관찰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에도 딱히 들어갈 생각은 없다. 누가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자랑만 하지 말고 한턱 쏴라.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좀 무관심합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의 성장세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그동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던 모습. 또 이 코인이 또 폭락하고 있으면 또 다 뛰어 들어가면요. 또 얘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었잖아요.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그렇게 한번 교훈을 얻으면은 조금 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여기서 너무 한 번에 큰 재미를 봐버리면 이렇게 또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수십억씩 벌었다가 막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이 마무리되는 그런 코인들도 간혹 눈에 띄거든요. 일단 아는 것만 해도 괜찮겠더라.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 물어보면 무조건 우상향 아니야? 제일 안정적인 거 아니야? 그 시장이 판도가 조금 바뀌어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근래 뭐 최근 1년 동안의 여러 지표들, 여러 수익률들, 뭐 금의 수익률, 은의 수익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이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처럼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자산들도 물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또한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는 것 같다.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부동산이 유망할 것 같지는 않다. 유망할 것 같았으면 이미 다 들어가겠죠. 뭐 하면 오른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아까 여기 제가 빠뜨렸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대출 풀어주면 내년 되면 거래가 많아지겠네요. 뭐 하면 오른다 하면 이미 사람들이 진짜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미 사람들이 선진업하고 들어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모든 것에서 표시가 났을 텐데 표시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다.
매물은 계속 늘고 임대 물량은 뭐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 10월의 거래량은 2,600건, 요 두 개 평균 내면 2,300건 정도 되거든요. 2,300건, 2,700, 2,500, 2,300, 11월의 거래량은 2,000건. 아까 보셨다시피 2,700, 2,500, 2,300, 2,300, 2,000 요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 2년 넘게 하락했는데 이제는 가야지. 갈 것 같으면 이 거래량이 지금 반응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반응하지 않아요. 고가 아파트들 오르면 이 중가의 아파트들 뒤따라 오르고 저가의 아파트들 오르고, 그러면 중가의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들 뒤따라 오르는 모습을 보면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불이 나게 달아나는 것이 이게 진짜 찐 상승기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상승기 비슷한 흉내내는 상승기, 고가의 아파트 올랐는데 나머지 아파트들은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고가의 아파트 시장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이미 한물 갔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6, 7억 중가의 아파트들, 얘들이 들썩들썩 나름 거립니다. 근데 나머지 저가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따라오지 못하고 꼬라박고 있고, 중가격의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고가격의 아파트들이 내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지금 요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입니다. 이 가짜 상승장이네. 비싼 아파트 움찔움찔 그린다고 막 급하게 추격 매수 안 해도 괜찮겠더라. 그것의 상승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더라. 물론 어디 엄한 데서 까먹지는 마세요. 남들이 코인한다 그러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했는데 갑자기 뛰어들었다가 막 가슴 콩닥콩닥거리고 막 불안해가 잠 못 자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안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내년 되면 또 대출 풀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내 반대로 하면 이 꿀이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야, 지금 나 내년 초에 꼭 집을 사야 되는데 사도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한 답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래가 지금 38%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1월에 거래가 지금 130건 거래거든요. 그럼 130건, 60건 더 거래되면 그래도 얼추 300건까지 거래 나오겠네요. 그럼 뭐해? 한창 잘 나갈 때의 거래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전에 뭐 21년 이때도 시장 분위기 괜찮았을 때였거든요. 이때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많네. 지금이 그때보다 시장이 더 좋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지금의 6억 이상의 아파트라는 것은 이 신축의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워낙에 이 붐 이후에 이때 막 주상복합이니 뭐니 막 공기 3년 4년 되는 것들, 이때 20년 21년 이때 막 했던 것들 막 거래 터지거나 혹은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 비싼 것들 거래 터지면서, 그래서 6억 이상 거래가 많은 것이지, 지금이 21년 5월 그때 대선 이후보다 딱히 분위기가 뭐 월등히 더 좋아서 시장이 뭐 이렇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22년이 대선이었었군요. 예, 아무튼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서 거래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정도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서울의 거래 138건, 부산 88건. 부산이 거래가 많아 보이나요? 서울이 거래가 많아 보이나요? 서울 거래량 줄어든 거 느껴지시죠? 부산 또한 마찬가지. 서울 시장이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가운데 부산 시장이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떨치고 나갔지만 그냥 거기가 한계였어요. 더 이상 거래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요 당장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22년도에 입주했어요. 자, 지금 24년도 6억 이상, 요런 것들이 6억 이상 실거래 가격에 찍히면서, 야, 가격이 올랐는 거래가 많은가? 6억 이상 실거래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딱히 많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자로는 대구에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7억 7천이었습니다. 자, 부산 지역도 대형 평형 40평대 제껴놓고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직 롯데가 21층 10억, 이게 제일 비싼 거였네요. 부산이 대구보다 한 20, 30% 더 비싼 건 맞다. 자, 뭐 횡보하는 모습들, 그 잘 나갈 것 같았던 꼬라박았다가 반등했다가 횡보하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다수가 횡보 혹은 횡보 하락. 조금 동네래면 아이파크 이 4,000세대
달하는 아파트. 이 6억 이상 실거래 가격에 얘도 같이 거래 건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다. 얘들 시장 5억, 6억, 7억짜리 아파트들 잘 나가던데요 라고 그 댓글 있잖아요. 요 아닌 것도 있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아니죠. LG 메트로시티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또 다음 거래 나오면 조금 떨어지고 또 이렇거든요. 요런 곳처럼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처럼 가격이 뭐 7억 거래되었다가 다시 6억 7천 거래되었다가 뭐 6억 4천 5천 거래되었다가 뭐 7억 거래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딱히 뭐 대단하게 잘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난 1년 반 동안은 횡보하는 게 훨씬 많더라.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아파트들 가격이 좀 더 오르는 것 같은데요. 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긴 하겠죠. 근데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횡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뭐 25% 평균 떨어졌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세종시는 이거 35% 하락이 평균입니다. 부산은 뭐 20 평균적으로 뭐 한 26, 7%이 정도의 하락의 느낌이지만 세종시는 35% 하락 느낌입니다. 물론 미친 듯이 세종시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지역도 미친 듯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에 반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느낌은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도시에 맞는 것 같다. 가격 요 정도까지 살펴볼까요? 니는 뭔데 이거 50%. 또 이거 뭐 복층이라 이런 것들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간혹 끼어 있긴 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의 차트가 다 비슷하다. 가격 하락되는 부분일수록 오히려 낙폭이 더 커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들도 있더라. 나 집에 욕심 별로 없어. 전저점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들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또 접근하셔도. 근데 큰 급변동은 없다. 가격이 뭐 크게 급등한다든지 크게 급락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아주 그냥 미미하게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뭐 실거주라면 뭐 정책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실거주. 내가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은행에 생짜로 4% 후반대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난 실거주니까 괜찮아 하는 것도 별로 옳은 시장은 아니다. 투자자로서는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뒷부분 계속 살펴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